자, 결국 엄청난 원웨이로 올려쳤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라인을 타고 올라갈 때 매수의 힘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동시에 또 설명드렸던 개념은 바로 이 디센딩의 패턴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에이션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밑으로 이탈을 한다라고 해도 이 공간에서 들어오는 상방의 다이버전스를 막고 다시 올려칠 때 1파를 올려치면 3파, 5파를 통해서 고점에 도달하거나 고점을 뚫는 형상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반대로 어센딩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올리면서 고점을 지켜내는 패턴이 나오면 여기를 뚫고 안착했을 때 바로 이 공간을 피봇의 공간으로 활용해서 안착하고 위로 터져나오는 모멘텀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최근에 부채 한도의 펀더멘털 때문에 언제 이게 어센딩 패턴에서 컨티뉴에이션으로 치고 갈지 알 수는 없었지만 결국 올라가서 안착하고 위로 스쿠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시에 생각해야 될 공간은 바로 이 어센딩 패턴 위를 연속적으로 종가로 안착하는 이 공간을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이제 마켓 프로필의 시스템을 통해서 보시면 연속적으로 피봇 공간의 위를 안착하면서 매수의 완성봉을 형성해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 공간을 큰 저항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매도 역추세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역추세 매매 이 아랫 공간에서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큰 수익은 어렵잖아요. 역추세 매매라는 것이. 자,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한 번에 물리면 특히나 손절없이 존버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다 털리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던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역추세 매매를 반드시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날이 장날이 되는 그런 원웨이 장세에서 계속 반대로 매매를 하고 손절 없이 물타기 존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거의 승산이 없는 게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몇 가지 제가 특히나 영상에서 설명드린 1, 2, 3, 4번을 통해서 반드시 추세 방향으로 추세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내가 매도의 영매매 성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위험한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시게 되겠죠. 첫 번째가 이제 피봇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데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물론 지지에서 매수를 하고 저항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 장세 같은 경우에 피봇을 안착하고 저항 1까지를 매수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항 1을 안착하면 저항 2까지 다시 매수를 따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30분 차트를 보셨을 때 30분 저항 2를 안착했을 때 저항 3까지 가는 것은 추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항 2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다이버전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보통 원웨이로 올려치는 장세에서는 이 끝에서 형성되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물론 특수한 케이스에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라는 가정하, 원웨이가 아니다라는 가정하에서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바로 여기 공간을 이탈하는 공간에서 아래까지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죠. 근데 이거는 차트 패턴과 모멘텀을 같이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웨이로 올려치는 모멘텀을 확인하고 난 이후, 즉 최근 장세로 보셨으면 1에서 1.5% 이상을 올려치면 거의 원웨이가 확실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케이스에서는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한 40에서 100포인트 사이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아래에서 쌍바닥을 찍거나 아니면 가격은 갱신하지만 모멘텀은 올라오는 바로 이 다이버전스에서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헤드앤숄더와 역헤드앤숄더의 개념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다이버전스 이후에 뭐가 터지게 되냐면 바로 역해숄이 터지게 됩니다. 상승 장세에서 역해숄을 쓰셔야 되는 것이고요. 하락 장세에서 해숄을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RSI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올라갈 때 지속적으로 RSI가 과매수가 나오잖아요. 이 모든 과매수에서 매도를 친다라고 한다면 정말 대참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과매수가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힘을 상승으로 끌어가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민감도를 올리세요. 민감도를 올린 차트, 특히나 뭐 한 3분 정도의 차트에서 만약에 RSI 과매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상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원웨이 장세에서는 추세 방향으로 RSI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즉 매수로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과매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과대낙폭이 나오는 이 공간에서 형성되는 과매도
민감도를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5분, 10분, 30분 이런 데서 나오지 않고 보통 한 3분 정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3분 정도의 과매도를 체크하시고 다시 매수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탈 이후의 추세 방향의 모멘텀을 활용하는 방법도 제가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올라가다가 대참사가 나는 케이스가 뭐냐면요, 내려옵니다. 순간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쭉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어깨나 아니면 머리, 어깨에서는 헤드앤숄더가 되겠죠. 머리에서는 쌍봉이 되겠죠. 이런 곳을 맞고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공간에서 물타기를 들어옵니다. 물타기를 들어오는데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내가 항상 기다리는 자리 있죠. 내가 항상 기다리는 자리가 강하게 온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추세 장세에서 여기에서는 상승의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단기 RSI, 과매도를 보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매수의 벽을 맞고 강하게 스쿠징을 때리면 이탈 이후에 추세 방향으로 모멘텀을 그 방향으로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즉 매수 방향으로 따라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피봇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일의 고가, 저가, 종가를 통해서 이 모든 걸 합쳐서 3으로 나눈 것이 바로 피봇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기준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VA 영역에 갇혀있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VA 영역 영상도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VA 영역 안에 갇혀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저항이나 지지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매도나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웨이 추세 혹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어센딩 컨티뉴에이션으로 나오는 장세에서는 둘 중 하나를 택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매도가 위험하고 매수가 조금 더 안전하겠죠. 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피봇은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위로 이제 저항 1이 있고 저항 2가 있고요. 밑으로는 지지 1이 있고 지지 2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30분으로 일단 보고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피봇을 가격이 위로 안착한다라고 한다면 위로 날아갈 때 이 저항 1에서 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항 1까지 매수로 따라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위를 다시 종가를 안착한다라고 한다면 저항 2까지 다시 매수로 따라 들어가셔야 됩니다. 30분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항 2를 안착했을 때 3까지 따라갈 수 있나요? 따라갈 수도 있지만 상급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추매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소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자, 반대로 매도 장세, 지금은 매도 장세는 아닙니다. 제가 불장이라고 4월달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불장이 아닌 베어장일 때는 바로 이 피봇을 밑으로 안착했을 때 지지 1까지를 매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지지 2까지를 또 매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피봇에서 2를 곱해서 전일의 저가를 뺀 값이 1차 저항값 R1이 되겠죠. 2차 저항은 여기서 고가에서 저가를 뺀 값을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식을 보시면 왜 1차 저항보다 2차 저항이 더 높은 값에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지지, 2차 지지도 굉장히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념, 추세의 방향으로 피봇을 안착했을 때 저항까지 매수로 따라 들어간다라는 것, 베어 장세에서 확실하게 30분, 60분 이상 추세가 매도로 컨펌이 되었을 때는 지지 1까지 매도, 지지 2까지 매도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버전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추세 방향, 피봇을 맨 처음 설명드렸던 이유는 30분의 피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세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가요? 매도인가요? 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요. 기본적으로 피봇 위를 안착해서 날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저항 1이던 저항 2이던 추세는 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고 떨어지면 여기에서 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맞고 떨어지면 여기를 기점으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상승의 다이버전스를 보시면 됩니다. 상승의 다이버전스를 보시고 역캐주얼 형식으로 상승 다이버전스, 즉 가격은 내려오지만 오실레이터 모멘텀의 지표는 올라오는 다이버전스의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고점을 위테스트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깨든 머리든 한번 위테스트를 반드시 해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모멘텀이 들어올 때 여기를 매수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피봇 포인트를 기점으로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요, 추세가 이제 밑으로 꺾이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위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가격은 올라가
올라가지만 모멘텀은 내려오는 하락의 다이버전스를 보고 다시 저점까지 리테스트하는 공간을 매도로 따라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SI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똑같이 피봇을 기준으로 위로 안착해서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했을 때, 나스닥 기준 1.0에서 1.5% 이상 올려친다라고 했을 때, 과매수 공간에서 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과대 낙폭이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3분을 기점으로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꼭 3분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3분의 RSI를 보시면 밑으로 내려올 때 과매도, 즉 RSI 30 공간을 치는 공간이 있고요. 거기를 기점으로 상방의 다이버전스든 역회된 숄더든 모든 매수의 패턴을 따라서 다시 고점까지 매수로 따라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은 제가 백테스팅도 돌려드렸죠. 영상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백테스팅 돌려보시면 확연하게 퍼포먼스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내가 매매한다라고 해도 백테스팅의 결과값이 좋지가 않고 손익비가 굉장히 좋지 않는 매매인데, 내가 신의 타점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나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탈 이후의 추세 방향의 모멘텀을 꼭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똑같이 피봇을 기점으로 위로 안착하고 날아갔을 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로매물대를 부딪히는 공간을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바로 이 4선을 이탈하는 공간에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변곡을 타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지지에서 매수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강력한 매수의 벽을 형성합니다. 그게 어디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매매, 기다렸다가 매수를 담는 것보다 다 기다리시고 매수벽을 확실히 치는 공간에서 윗 공간으로 이탈하는 곳에 모멘텀이 들어와야 됩니다. 바로 이 모멘텀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설의 해외 선물 트레이더 린다 랄슈케가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지표를 선행하는 것이 바로 이 모멘텀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터지는 모멘텀을 활용해서 고점을 터치하러 가는 공간, 혹은 고점을 뚫고 추세 방향으로 채널을 만드는 공간에 매수를 노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론 설명을 해드리고 차트도 같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 꺼진 추세도 다시 보자입니다. Trend is your friend. 항상 추세가 여러분의 친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추세 방향으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컨퍼메이션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상승의 다이버전스이던 아니면 피봇을 기준으로 저항 1, 저항 2를 도달하는 공간에서 매수로 따라 들어가던, 아니면 이탈하는 공간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던, 아니면 단기 과대 낙폭 RSI 매도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던, 꺼진 추세도 잊지 마시고 추세 방향으로 들어가는 추세 트레이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